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동영상은 제목에 나와 있죠. 여기 제목을 보시면 2023년에 Next Generation NCLEX라고 하는, 우리가 줄여서 지금 NGN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차세대 NCLEX 시험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오버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GN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10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라이브 베타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언제 바뀔 거다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왜 바뀌는 거냐, 이제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Better question, 더 좋은 문제를 help nursing critically when providing care and make right decision. 간호를 제공할 때, 케어를 제공을 할 때 올바른 결정, right decision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지는 임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크리티컬 싱킹을 할 수 있게 더 좋은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NGN인 거고요. 그게 케이스 스터디예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케이스 스터디 들으시면 이제 불안하시죠? 자, NGN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결국은 퍼블릭을 프로텍팅하고,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는 게 환자분들 되겠죠. 이제 공공 환자분들을 보호를 하고 에러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스트 아웃컴을 클라이언트 너스 인스티튜션에 다 같이 좋은 결과, 다 같이 가장 좋은 결과,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간호사한테도 기관한테도 내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4년제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받는 교육 자체가 사실 서울이든 지방이든 4년제로 제공하는 간호 자체가, 교육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을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고, 사실상 편입도 굉장히 쉬워요. 편입도 굉장히 쉬워서 다른 과에 있었던 사람들이 편입을 하면 이제 2년제처럼 2년만 더 공부하고 이제 간호학과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제와 4년제가 교육 수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엔클렉스 시험을 붙어가지고 신규 간호사가 되니, 걔네들 보통 시험에 붙어서 일한 지 6개월이 안 된 간호사, 우리가 아는 신규 간호사가 엔트리 레벨 널스예요. 엔트리 레벨 널스의 메디컬 에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에러를 내니 환자한테 합병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 의료 비용, 소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추구하는 바는, NGN이 추구하는 바는 이 시험에 붙은 애들을 지금 엔트리 레벨 너스로 갖다 놔도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그죠? 에러 안 내고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물론 프리셉터가 붙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낸, 난이도를 높인, 그리고 임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케이스 스터디를 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NG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2년제와 4년제의 교육 수준을 동등하게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도 어렵게 돼서 걸러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언제부터 바꿀 거냐. 원래 엔클래스가 3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갈아엎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얘네도 NGN의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2022년 4월에 바뀌었어야 되는 걸 그래도 2023년 4월 1일에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죠? 그래서 2023년에 4월에 바뀌고요. 그게 이제 프렌즈 패밀리한테, 프렌즈 패밀리라고 하면 이 NCSBN에 속해 있는 RN들 내지는 프로페서들 내지는 유닛 매니저들, 이런 분들, 회원들 중에서 동의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22년 4월부터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고 평가서를 내게 할 거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라이브 베타 테스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라이브 베타 테스트는 뭐냐면, 지금 엔클래스 시험 문제에서 프리 테스트가 15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채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채점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15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5문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라이브 베타 테스트로 접할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데가 언제냐? 2022년 12월이다 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할 거지만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해요. 2022년 12월 전에 11월까지 꼭 붙자를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채점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CAT 갖고는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N클래스 문제는 현재 N클래스 투데이는 either correct, incorrect지 않습니까? 맞으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틀리면 난이도가 떨어지는 게 CAT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상 난이도 이상을 풀어서 합격선을 넘어야 합격합니다라고 하는 게 CAT 방식인데 NGN 같은 경우에는 partially correct 부분 점수 있어요. partially credit.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항 하나하나당 맞고 틀리기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부분 점수가 partial credit이 있을 건데 점수의 포인트가 보통 1점일 건데 이걸 합해서 한 문제당 부분 점수를 모아보면 한 문제 1점이 아니라 한 문제를 다 합하면 그게 1점이 될 수도 2점이 될 수도 3점이 될 수도 0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점 방식이 좀 달라져서 부분 점수가 현재는 없었어요. 현재 다 골라보세요. Select All That Apply 문제를 풀어도 부분 점수 따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고 틀리고 밖에 없었어요. Correct, Incorrect 밖에. 근데 지금 부분 점수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따로 카운트를 할 겁니다. CAT 말고 그 부분 점수 내는 문제는 따로 카운트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분 점수를 어떻게 채점을 할 거냐?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문제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코어링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맞으면 1점을 줘요. 1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subtract 1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 문항이 8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지는 5개가 나왔어요.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러면 플러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플러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코어고요. 원지로는 맞으면 플러스 1점을 줘요. 근데 틀려도 차감은 안 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는 없어요. 자, 1점은 주지만 마이너스 1점은 없다라는 게 원지로 스코어링이고 레셔널 스코어링은 뭐냐면 이게 문제 유형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하나당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고 스크롤바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딱 클릭하면 문제 문항이 이렇게 4개 정도 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답인 것 같은 거에 클릭을 딱 하면 체크가 되면서 주관식 대신 나온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빈칸이 2개예요. 빈칸이 2개인데 빈칸 2개가 다 맞아야 1포인트인데 코렉트 그룹핑이지 않습니까? 2개가 다 맞아야 1점. 되게 짜죠, 그쵸? 점수가 2개가 다 맞아야 1점. 그러니까 문제 유형당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문제가 있고 원지로 하는 문제가 있고 2개 다 맞아야 1점 주는 문제가 있고 배점이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분 점수 채점을 할 거다라는 거죠. CAT랑 별도로.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요 2가지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가 임상에 들어갔을 때 환자를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널싱 프로세스란 말이죠. 널싱 프로세스에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정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평가까지 단계가 쭉 있어요. 6단계예요. 이게 6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에서 지금의 기존의 날리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씩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사정만 나오든지 간호 수행만 나오든지 평가만 나오든지 이렇게 한 단계씩만 나오는데 지금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리얼 월드 너싱 시나리오가 케이스가 나오고요. 시나리오가 진짜로 환자 상태가 쫙 나옵니다. 길게 쫙 나오면서 멀티플 테스트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케이스 한 개인데 문제가 6개예요. 그러니까 사정 한 문제, 진단 한 문제, 뭐 수행 한 문제, 평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6개 단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되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 스터디. 선생님들이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쓰는 것처럼 열심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식화 시킨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케이스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이게 3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3케이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탠드 얼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독립형 인디비주얼 아이템인데,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처럼 6단계 문제는 아닌데 한 화면에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왼쪽에 있긴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긴 한데 거기서 요구하는 간호가 널싱 프로세스에서 2단계 이상이에요. 2단계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인데 단계를 뭐 사정부터 수행까지 다 고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띄엄띄엄 고르라고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유형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의 스탠드 얼론 아이템이 새로 추가된 문제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보던 방식의 CAT는 날리지 아이템으로 분리를 해서 없지 않아요. 증상 다 골라보세요. 간호 수행 다 골라보세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기본 간호다. 이런 게 없진 않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날리지 아이템도 있을 건데 추가되는 게 케이스 스터디의 스탠드얼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6단계가 있죠. 케이스 스터디는 이 1번에 레코그나이즈 Q인 사정 단계부터 이벨리웨이트인 평가 단계까지, 그죠? 사정인 어세스먼트부터 이벨리에이션 평가까지 6단계가 다 나오는 게 케이스 스터디고요. 원 케이스에 문제 6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레이어 3로 해가지고 3계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끊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끊어서 6개를 다 내진 않는데 여기에서 내가 증상을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날라이즈 Q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냈으니까 솔루션을 하나 내리고 테이크 액션을 했으니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6단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시험을 보는 케이스 스터디의 조금 쉬운 버전, 한 화면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케이스 스터디예요. 둘 다 케이스 스터디인데 케이스 스터디는 화면 6개를 넘기면서 문제 6개를 푸는 거고, 스탠드 얼론은 한 케이스에 문제가 하나긴 한데 클릭할 거는 여러 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케이스 스터디인 거죠. 자,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문제 수는 안 변하나요? 시험 시간은 변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변합니다.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데 이제 미니멈, 맥시멈, 최대 시간 이게 나와 있죠. 우리가 기존의 CAT 방식에서 미니멈은 우리가 최대 문제로, 테스트 문제로 75문제를 풀 거죠. 75문제를 풀 건데 60문제만 진짜 문제예요. 60문제만 진짜 문제고, 거기에 우리가 프리테스트라고 하는 거, 프리테스트 15문제가 들어가요. 그걸 더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토탈로는 몇 문제를 풀 거냐면, 토탈로는 몇 문제를 풀 거냐면 75문제를 풀 거예요. 선생님들이 빵점을 맞던 100점을 맞던 75문제를 푸실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변할 거냐. 새로운 NGN 같은 경우에 여기 NGN에 보시면 NGN에서는 자, 여기 미니멈 보세요. 미니멈을 보시면 자, 3스코어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3문제가 나옵니다. 케이스 스터디 3문제가 나와서 여기 이제 NGN에서 보시면 자, 미니멈으로 케이스 스터디 3문제인데 하나당 6개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3 곱하기 6 하면 18문제라고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한 케이스에 문제 6개, 그게 3개만 나와요. 선생님들이 100점 맞았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빵점 맞았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3개는 꼭 풀어야 돼요. 3개의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날리지 아이템이 52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문제예요? 이게 70문제잖아요. 그죠? 70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여기에 프리테스트 15개 얘네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총 토탈로 몇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까? 85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CAT는 몇 문제 풀어요? 75문제. 근데 NG에는 85문제. 10문제 늘었죠. 거의 뭐 케이스 스터디 쪽으로 거기로 18문제가 가니까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18문제 안 는 게 어딥니까? 문제가 이제 10문제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많겠죠? 케이스 스터디도 어려워졌는데다가 자, 거기에 이제 맥시멈, 우리가 맥시멈에 그럼 최대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5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76번이 나오는 순간 최대 145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테스트로 130개를 풀고 프리 테스트로는 15개 이미 지나갔어요. 더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토탈 몇 개? 145문제 풀 거라고요. 지금은. CAT 방식으로는 그럼 몇 문제? 75문제에서 145문제 풀면 끝이에요. 최소 75에서 145문제, 그 중에 15개는 해당 안 됩니다.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not scored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리스코어고요. 아니, 프리테스트고요. 근데 NGN 같은 경우에 여기 맥시멈을 보시면 자, 맥시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케이스 스터디 3문제 18개는 요 문제는 더 나오진 않아요. 86번부터 문제가 진행이 될 건데 더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앞에 지나갔고요. 그리고 프리테스트 15개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52문제였던 게 지금 몇 문제가 된 거예요? 117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117문제로 더 푸는데 이 117문제로 더 푸는 그러니까 86번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케이스 스터디는 안 나오는데 10%가 스탠더얼론 문제로 케이스 스터디에 좀 쉬운 버전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85번 전까지는 케이스 스터디 3문제가 18문제가 나올 거고요. 86번부터는 케이스는 안 나오고 케이스 스터디는 안 나오고 스탠더얼론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10%니까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게 65문제다 보니까 몇 번에 끝나냐에 따라서 내가 스탠더얼론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10%니까 10문제 더 풀면 1문제 나오고 20문제 더 풀면 2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푸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금 135문제를 풀면서 15개 이미 지나갔으니까 최대 몇 문제예요? 150문제예요. 그래서 총 문제 수는 145문제에서 150문제니까 사실 5문제 는 거지 않습니까? 맥시멈으로 풀면 145에서 150문제로 5문제가 늘었지만 사실 미니멈이 많이 늘어난 거죠. 75면 끝날 걸 85문제나 풀어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 수가 늘었는데 5문제에서 변화 없어요. 그거는 기존에 지금 145문제 푸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진들 5문제 더 많아진들 하던 간에 뭐 5시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시간은 더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변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리한 거에서 시간은 안 변했죠. 타임 얼라우는 안 변했고요. 케이스 스터디는 일단 지금 현재는 케이스 스터디라든가 스탠드얼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한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날리지 아이템만 보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CAT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게 프리테스트 15개 이것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 없음. 요것도 변화 없음. 그러면 이제 요게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 별표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현재는 지금 여기 해당 사항 없는 케이스 스터디가 3문제 3개의 케이스에 15문제가 나올 거고 그게 미니멈으로 85문제 풀 때는 이 케이스 스터디 3문제 18문제만 푸시면 되는데 이제 86번부터는 이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최대 150문제까지 풀었을 때는 스탠드얼론 문제가 한 7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10%니까요. 그러면 이 케이스 스터디하고 스탠드얼론은 부분 점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CAT 방식과 다르게 별표가 들어가 있죠. 별표. 이건 CAT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분 점수로 앞에 설명해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냐, 플러스 제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그룹의 1 플러스로 할 거냐 이런 것들로 부분 점수 체크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 케이스 스터디하고 스탠드얼론은 몇 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느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리해서 채점을 할 거고 부분 점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표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도대체 케이스 스터디가 뭐냐, 스탠드얼론은 뭐냐, 이게 날리지 아이템은 안 변하냐 이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다른 동영상, 다음 동영상에 문제 유형 1, 2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